요즘 웰빙 트렌드에서 아주 핫한 게 있죠? 바로 레드라이트 테라피인데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가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피부과 의사의 이 질문이었어요. 처음엔 본인도 완전히 회의적이었던 거죠. 아니, 그냥 빨간 불빛을 쬐는 게 어떻게 우리 몸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모든 궁금증의 중심에는요, 데이비드 오조그 박사와 그의 아들을 둘러싼 아주 극적이고 또 절박했던 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2021년 오조그 박사의 18살 아들이 가족과 휴가를 즐기다 끔찍한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부분 마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동료가 당시만 해도 정말 생소했던 레드라이트 테라피라는 걸 제안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관련 논문을 정말 미친 듯이 파고들었고 결국엔 LED 패널 여러 개를 주문해서 몰래 병실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 그의 아들은 다시 걷게 됐고 대학교에도 복학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오조구 박사 본인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라고 선을 긋죠. 하지만 이 강력한 이야기는 레드라이트 테라피라는 더 큰 흐름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나와서 레드라이트 테라피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문화적, 상업적 현상이 됐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30년이면 시장 규모가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산업이 지금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 슬라이드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 막 떠드는 화려한 약속들이랑 실제 의학계에서 증거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뭐 주름이 싹 사라진다, ADHD도 낫는다, 지방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구강점막염이나 신경병증처럼 아주 구체적인 질환에 훨씬 더 집중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실 빛을 치료에 쓴다는 아이디어,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전혀 아니에요. 역사가 생각보다 꽤 깁니다. 1903년에는 이미 피부결핵 치료로 노벨상까지 받았고요. 60년대에는 실험하다가 우연히 쥐털이 자라는 걸 발견했고 90년대에는 심지어 나사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실험하다가 자기들 상처가 더 빨리 낫는 걸 발견하기도 했죠. 자, 그럼 이제 과장된 광고나 소셜미디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진짜 배기, 그러니까 실제 임상 연구 결과는 뭘 말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오주구 박사를 포함해서 2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규모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포 에너지를 늘리고 혈류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특정 궤양이나 말초 신경병증, 또 방사선 피부염, 그리고 놀랍게도 남성형 탈모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건 이거예요. 특정 안구 질환? 그러니까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용도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기기까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정표죠. 까다로운 규제기관의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암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된 구강점막염 치료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고 안전하고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한 치료법이 실제 암치료센터의 단 10%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대체 어떻게 이 빛이 우리 몸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생물학적 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 모든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 말 그대로 세포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적색광이 우리 피부를 뚫고 조직 깊숙이 쑥 들어갑니다. 둘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효소가 이 빛 에너지를 마치 스펀지처럼 쫙 흡수하는 거죠.
셋째, 이 흡수된 에너지가 세포의 발전소를 막 돌려서 ATP라는 세포 연료 생산을 확 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된 세포 덕분에 혈류가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드는 이런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상처를 낫게 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고 모낭을 자극하는 핵심 원리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대안 이론이 하나 있어요. 이 연구원은 적색광이 마치 비계에 윤활유를 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빛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의 점성을 낮춰서 세포 속 기관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직접 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 자체를 높여준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영역, 바로 뇌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파킨슨병에 걸린 쥐의 머리에 빛을 쬐었더니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특정 신경세포가 죽는 걸 막아주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건 신경과학계 성배라고 불리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두꺼운 두개골이죠. 이 두개골을 뚫고 뇌 깊숙한 곳까지 의미 있는 양의 빛을 전달하는 것. 이게 지금 연구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 일상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쩌면 현대 생활이 낳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연광인 햇빛에는 무지개처럼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들어있죠. 예전에 쓰던 백열 등에도 어느 정도는 적색광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최고로 치는 요즘 LED 조명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적색, 근적외선 파장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조구 박사의 이 한마디가 이 섹션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류가 진화하는 내내 자연스럽게 받아왔던 특정 파장의 빛을 지금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빛에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이 나오는 겁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이 사라진 빛이 없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들었을 때,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 이 사라진 빛을 보충해주면 훨씬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태양의 모든 빛을 받으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다면 그중 일부가 빠져버린 인공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은 과연 우리 생물학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